테슬라 차량의 이제 인기, 복수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친환경적인 차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 내연기관차하고는 완전히 틀린 게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올려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가전제품화된 형태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테슬라가 유독 그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이제 많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차를 구매하는 층들이, 나이 층들이 이제 30대부터 이제 40대 이제 포괄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활동적인 경우들, 30대에서 40대 층들이 제일 포괄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층들이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적인 측면이나 이제 전자기기에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층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하고도 어떤 연관이 크게 맞닿을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미국의 이제 서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모여있는, 자동차 부품이 모여있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동떨어진 곳에 이제 이 공장이 위치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차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가솔린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차로서 발전하다 보니까 일반 가솔린을 만드는,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차의 회사들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이 전기차입니다. 수요량도 이제 제법 많이 늘고 있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놓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차가 이제 이 전기차가 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이제 폭넓게 이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도 그 비중이 많이 넓다고는 하지만, 주유소처럼 그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도 않고, 이따 손치더라도 상당히 이제 시간적인 여건이 많이 불편함으로 이제 남는 요소들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이 전기차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여기에 가전제품에다가 이제 하나 더 얹은 것 중에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제 반자율주행이다, 뭐 완전 자율주행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과거의 차들은 그냥 기계적인 구조만 튼튼하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차들은 여기에 인공지능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이제 여기에 딸린 이제 부팅을 하기 위한 OS도 들어가서 그 OS라는 거를 통해서 사람의 인지 능력만큼 근접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이 테슬라의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접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동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장치의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와 전기의 이제 전기적인 이제 가전제품의 형태의 차가 출현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이 전기차입니다.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 요소들이 더 맞물려 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탁월한 선택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가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이 시장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뭔가 잘 되던 것도 내년, 내일에 가서는 또 확 바뀌는 게 시장의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거꾸로 일반 내연기관의 그런 장치를 일부러 놔두고 새로운 연료 장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도 생각해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틈새 부분보다는 좀 폭넓게 이제 퍼진 거죠.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간접적이나마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다 나아가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라고 봅니다. 4사이클 행정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친환경적인 차를 만드는 거, 그리고 좀 보다 폭넓게 나가면 연비 효율적인 측면의 차, 연비가 좋은 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차를 개발하는 게 이제 최대 목표고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의 진전이 내연기관을 놔둔 상태에서 지금의 이제 화석연료를 제껴버리고 다른 연료로 대처할 만한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느냐 여부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전기차보다도. 만약에 그런 게 개발이 되어지고 내연기관에 대한 거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더 보다 획기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를 하는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전기차는 제가 이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대해서 많이는 못 알지만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장치가 이제 이 4사이클 행정의 피스톤이 움직이는 동력기관이 굉장히 직관적인 원운동에서 원운동으로 바뀌는 그런 기계장치보다는 굉장히 탁월한 기계장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형태의 기계 구조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전기 코일을 이용해서 이제 그 모터를 쓰는 경우에 이제 주변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내구성이 안 좋습니다. 전기장치나 모터로 이용하는 것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고 힘이 좀 무리가 가게 되면 모터 자체가 좀 무리가 생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도 제일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연기관 형태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장치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모든 기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동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동력을 주는 많은 기계장치들이 이런 동력기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나옴으로 해서 이런 기관들까지 모조리 다 싹 바뀔 수 있느냐는 가정의 여부도 이제 저는 판단해보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 부분에서만 이게 획기적인 일로 이제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도 파급될지 여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연기관에 이제 기계장치를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연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크게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자동차 회사들이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상태를 확 바꿔버리는 게 이제 전기차니까 산업 전반의 모든 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전기차가 좋으면서도 그 부분을 또 함부로 확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